2021년 2월 10일 경북구미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빌라에 여자아이 시신이 있어요. 신고자는 다름 아닌 여자아이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여아의 조부모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위층에 살던 딸 A씨가 6개월 전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치워달라는 빌라 주인의 연락을 받고 올라간 그곳에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의 작은 시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4인 미상, 부패 정도가 심하다 보니 부검을 하였던 국가수 측에서도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백고라가 진행되기 시작한 미라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하죠. 친모인 A씨는 어째서 자신의 딸을 버려두고 이사를 간 걸까요? A씨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보기 싫어 두고 갔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작년 4월경 이혼하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이사를 간 8월쯤에는 새 남편의 아기 출산을 앞둔 만삭의 상태였는데요. A씨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자신의 3살배기 자식은 버린 것이죠. 경제적으로 버거웠다는 증언도 하였는데 A씨의 실제 친구들 말로 비추어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새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며 A씨가 친구들에게 남편의 월급이 쏠쏠하다는 말도 했다고 하죠. 전문가는 A씨가 아이를 버린 것에는 다른 특정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 판단해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아이를 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보기 싫었던 이유, 과연 그뿐일까요? 알 수 없는 의혹은 잠시 뒤로 하고 다른 의문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난 아이는 울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홀로 깜깜한 밤을 지새우며 울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아이는 걸어 다닐 수도 있었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돌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층에는 조부모가 살고 있기도 했죠.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를 죽인 뒤에 빌라에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방치를 하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해당 빌라는 방음이 잘 되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B씨에 의하면 1층에서도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아이가 울었다면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 남편이라고 알려진 B씨, 그는 어째서 6개월 동안 아이의 행방을 모르고 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후 결혼을 하였지만 좀처럼 임신이 어려웠는데요. 계속된 유산 끝에 마침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기인 만큼 더 각별했다고 하죠. B씨는 출산 전에 초음파도 함께 보러 가고 출산할 때도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와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원인은 A씨의 외도였습니다. 수상한 외박으로 시작하였던 그녀의 외도는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더니 SNS에 다른 남자와 여행 간 사진을 넉하니 올리는 수준에까지 이르는데요. B씨는 집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혼을 하였죠. A씨는 새 남편에게 전 남편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애를 싸질러 놓고는 도망을 갔다. B씨에게 아이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새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전해들은 B씨는 자신이 직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때까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한 이후 B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B씨는 행여나 연락을 자주 하게 되면 새아빠가 아이를 싫어하게 될까 연락도 꾹 참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차를 끌고 몰래 집 근처로 가기도 하였고 친구와 술을 먹으며 아이가 보고 싶다고 온 적도 많았다고 하죠. B씨는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았고 주변 이웃들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를 알고 있던 A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고 말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자꾸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아이의 사진을 달라고 하자 A씨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도망을 다닌다. 하지만 친구들이 A씨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에는 더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자고 있다. 분유통을 들고 가다가 엎었다.
이렇게 아이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였던 건데요. A씨가 저렇게 말을 지어내고 있을 때 아이는 이미 빌라에서 쓸쓸하게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아동지원금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은 추후 검토를 거쳐 다시 회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는 A씨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친모는 놀랍게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씨였습니다. 즉 사망한 아이와 A씨는 20살 차이가 나는 자매 관계였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A씨가 임신을 한 비슷한 시기에 석씨도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임신 출산을 한 석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아기가 자신의 친동생, 처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3년간 아이를 키웠습니다. B씨는 DNA 결과를 전해 듣고 숨진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냐는 질문에 석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낳은 딸이 맞다. 나는 낳은 적이 없다. 석씨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럴 리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DNA 검사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면밀히 진행되었다고 했죠. 이상한 것은 석씨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석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A씨가 낳은 아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석씨는 이에 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딸을 낳지 않았다는 말만 하며 프로파일러의 추궁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요. 심지어 숨진 아이의 생부는 석씨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석씨 주변의 모든 남자에게서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게 없었다고 하죠. 아이가 변사체로 발견된 텅 빈 집에서도 수상한 증거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딸이 이사간 뒤로 6개월간 빈집이었다고 했으나 이상하게 전기 사용량은 예전과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누군가 집에 꾸준히 드나들었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사건은 현재 그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의문들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17일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수사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석씨의 범행을 끝내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석씨는 DNA 검사 결과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수사를 그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의혹들만 남긴 채 사건은 17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석씨는 왜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걸까요? 사라져버린 A씨의 아기는 무사할까요?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어째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져버려야만 했을까요? 아동학대 전문가는 최근 부쩍 많아진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아동학대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많았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어른들의 관심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